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40강 오행의 성격에 대해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와 금에 대한 성격을 말하겠는데요. 우선 토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있다. 믿을 신자죠. 그래서 신용이 있어서 대개 토일주들의 경우는 어떠한 모임이나 그런 조직 속에서 항상 인정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후하다, 두텁다 그런 얘기인데요. 토라고 하는 성질은요, 쌓입니다. 언덕을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능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게 쌓여서 또 물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은 또 허물어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중후한 두터운 그런 면을 지니고 있고, 이 중화라고 하는 말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화를 이룬다. 이 중화라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가운데에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사주들을 놓고 볼 때 특정한 오행으로 기운다든지 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이 토는 중화를 이루고 있다. 오행 중에서 중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토가 됩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중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치우치는 편중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군자라면 모를까, 이 중화를 이루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화라는 말은 이 명리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간이 적당한 세력으로 형성되어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막히고 지연된다. 한자어로 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힌다, 어떤 물의 흐름이 지속되다가 토가 높이 가로막고 있으면 결국은 흐름을 멈추게 되죠. 그러나 토 자체도 그렇게 두텁게 쌓이다 보면은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된다, 느리다 하는 얘기인데, 이 막히고 지연된다 할 때 우리가 그 6가지 상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 갑진년이 되는데 청룡의 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청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화의 성질을 띤 주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작, 붉을 주자에 참새작자를 쓰는데 역시 상상의 큰 새의 형상을 한 짐승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 토의 경우에, 무토의 경우에는 등사라고 합니다. 등사. 그러니까 이 등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렇게 가로막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무토의 경우는 구진이라고 하죠.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와 같은 짐승의 걸음걸이, 그러한 것을 나타낼 때 느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토가 등사예요.
기토가 등사인데 이 무토와 기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히고 지연된다 라는 그러한 상상의 동물을 연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에 해당되는 짐승이 백호라고 하는 것이죠. 금은 흰 색깔입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형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에 대한 것이 현무라고 하는 것이죠. 거물 현자를 씁니다. 대개 유혹을 한다든지 또는 그 유혹한 자를 어떤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어떤 여성성의 형상을 한 그러한 짐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6가지 짐승을 우리는 육수라고 흔히 육효라든가 그러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집결이 잘 됩니다. 응집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여드는 어느 한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을 이루게 되는 집결지가 바로 이 토다. 그래서 집결, 응집,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잘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그 바다에 모래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한번 들이쳤다가 빠질 때에 그 모래들은 많이 쓸려 내려가요. 그와 같이 부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댐을 만든다든지 제방, 뚝을 쌓을 때에는 반드시 흙만으로 되지 않고 돌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할 때 견고함을 지니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토는 잘 놀랜다. 잘 놀랜다는 얘기도 역시 막히고 지연되고 놀란다는 것은 바로 구진과 등사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깜짝깜짝 잘 놀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협을 잘한다. A와 C 사이에서 B의 역할을 아주 잘 하지요. A의 의견과 C의 의견을 잘 절충해서 결론을 내리기도 잘하고요. 여기 묵은 소리라고 했는데 묵었다는 얘기는 과거의 것, 지나간 것. 그래서 흔히 우리가 친구의 모습들을 보면은 묵은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왕년의 소리를 곧잘 하지요. 또는 나 어릴 적에 내가 몇 살 때에 이런 그 과거 지향적인 그런 소리들을 곧잘 하곤 합니다. 또 생각하다가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재보다가 그 닥쳐온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면 오히려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이 토의 경우는 좀 부족하다. 또 능구렁이다 이런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능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작도 빠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 수도 없고 그냥 능글능글해요.
우리가 저 사람은 능구렁이야 그러면은 속에는 깨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유야무야 하는 태도를 지니게 될 때 능구렁이다. 이 토를 갖다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가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가색이라고 하는데 이 가색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토니까요. 예를 들어서 토 중에서도 기토는 전답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논이 되기도 하고 밭이 되기도 하지요. 거기에 우리가 벼나 보리나 밀 이런 곡식들을 심어서 물을 익으면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색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두 명조가 있는데 이 사주를 보면 화토로만 되어 있습니다. 화토로 정사, 여기 사화, 그리고 전부 무진 기토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역시 전환격입니다. 화토가 오히려 좋고 여기에는 사중에 여기에 경금이 있는데요. 이 경금으로 설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환격의 예가 되겠고 아마 화토로 이렇게 전체를 이루고 있으면은 이 토 중에서도 굉장히 뭔가 중후하고 그 다음에 막히고 지연되고 생각하다 기회를 상실한다든지 묵은 소리를 잘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화토가 되어 있으면은 사주가 조열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토 중탁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기토의 세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신약하죠. 그 다음에 목기가 강합니다. 여기 을목이 투출하고 목의 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이 기토의 입장에서 이 기토가 신약해진 것은 결국 목이라고 하는 관살이 왕에서 신약해졌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또 화가 있어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런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물론 용신은 화가 될 것입니다. 목생화, 화생토에서 왕한 관사를 통관시켜주는 기토의 인수가 용신이 되겠지요. 여하튼 이러한 사주들의 경우 무토와 기토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좋은 명조가 됩니다. 이 토일주들 아마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대개 기토일주들이 많은 고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잘 받아들입니다. 또 생각을 바로 정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런 명리학을 강의하거나 또는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와서 자문을 구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의리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냉정한 면도 있습니다. 차다. 사람이 차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 아주
급속, 빠른 것, 빨리 일이 진행되는 것, 이러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와 같은 그렇게 느리고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굉장히 서툴기도 합니다. 또 의리가 있다 보니까 용감해요. 남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걸 이 금일주들은 나서기도 하고, 또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보면 가을이죠. 그래서 어떤 결실의 계절이기도 해서 견실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개혁을 좋아합니다. 뜯어 고치는 것을 좋아해요. 많은 변화가 따르겠지요. 이 개혁성 때문에 이 금을 갖다가 종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것을 갖다가 항상 좋아한다는 얘기죠. 금일주들한테 어떠한 검사, 이렇게 분별하는 그러한 일을 맡겨놓으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잘못을 가려낸다든지 또는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면들을 보이고, 근데 이 금의 작용이 흉하게 나타날 때는 포악한 면을 지녀요. 아주 우리가 흔히 독종이라고 하나요? 그런 포악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숙살지기, 숙살이라고 제가 한자로 써놨는데요. 원래 이 숙살의 기운이란 말은 한 예로 든다면은 가을철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서리가 내립니다. 된서리가 내리죠. 그러면은 그 푸르름을 자랑했던 자연 속의 온갖 초목들이 하루아침에 붉은 기운을 띠면서 단풍이라는 모습으로 변했다가 또 찬바람이 부는 날 바람에 따라서 그 잎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죽이는 기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금일주가 사주의 구성이 좋고 그 운 또한 좋다면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 보면은 법의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운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응징하고 바른 것을 내세우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혈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백호살, 백호가 가을을 나타내는 그러한 서쪽을 나타내는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그 백호에게 물리면 피를 토하고 흘리고 죽는다 해서 혈광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혈광사는 오늘날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보게 됩니다. 이 혈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를 볼 만큼 또 잔인한 면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종혁이란 말을 써서 개혁을 좋아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 금이 잘 작동하는 사주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자 없이 그렇게
해놓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일을 못 시킵니다. 내가 직접 해서 하자가 없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은 피곤한 그러한 성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금 일주가 있는데요. 세력을 보니까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네요.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설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신금은 여기에 유축이라고 하는 근국을 놓고 있고 인수 또한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의리도 있고 용감하고 견실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종역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지닌 명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의 경우는 경금일주인데요. 자기의 세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지에다가 사화를 놔서 어떤 자신의 생궁을 놨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에 인사신이라고 하는 형이 걸려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포악함이나 또는 그 숙살직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명주일 때는 뭐 검사라든가 또는 경찰, 다시 말하면은 남을 어떤 구속시켜서 가두는 벌을 내리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면은 인사신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사신의 형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그러한 직업을 갖지 못해서 그냥 세속에 살다 보면은 포악한 일도 많이 하게 되고요. 굉장히 남을 갖다가 괴롭히는 억압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만일에 남자든 여자든 이러한 형을 놓고 있을 때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라도 뭐 의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어떤 그러한 그 피를 보는 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다. 물론 군인과 같은 무관에도 맞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토와 금에 대한 성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육친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